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14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부산 경마의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휴장 전에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 금요 부산 경마, 자, 그 흐름 잘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또 지난주에는요, 부산 경마장의 안쪽 내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들 내측주로 선택한 말들은 상당히 졸전을 거듭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경마의 착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중에서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주로 컨디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체크와 그리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저희 방송 매 해당 경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직선권 내측을 파고는 주턱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훈련 성과 역시 좋았던 슈퍼맨 록초이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3번 서브캣은 정말 주행 심사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데뷔전부터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시 내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모래를 들막고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은 이 5번 무적 스피드도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근성을 발휘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이제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 상대라면 첫 입상 차에서 놓칠 이유 없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직선 출시의 주폭이 상당히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힘들었던 주행 자체가 많이 잡혔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8번마 푸른 물결의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빛 영웅이 대차게 승급전부터 바로 자신의 기본기를, 잠재력을 입증해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그 스태미나 있는 걸음이 상당히 눈에 띄는 요 9번 월드파워, 10번 백년시대가 바로 외선 2선에서 자리 잡고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호적권으로 보입니다. 초반부 압박하면서 운영을 해준다면 여전히 전개적 가치는 훈련 시 가벼움은 유지해줬던 모습이라서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위닝 어게인 직전에 늑발 착지 불량 이후에도 막판까지 꾸준한 경주력을 보였단 말이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2전 이하의 6등급 신예마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도 몇몇 눈에 띄고요.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강한 상대구도 전개미스 혹은 아직은 걸음이 힘이 들 찬 면모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을 도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이번에 단거리 전개상 유리하고 상태감이 상당히 좋아졌는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스타트 제가 알려드립니다. 1000m 하이등급, 6등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전적이 적은, 실전 변화가 좀 적은, 잠재력의 여유가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내선의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 자체도 아직까지 힘이 약간 덜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준비해왔고 계속해서 또 변화를 위해 모색을 해왔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저는 10번마 썬더레인을 주목합니다. 올해 9월 달에 주행 심사 당시에도 열악감은 크지 않았지만 순발력만큼은 여유가 상당했었죠. 데뷔전 자체에서도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힘이 덜 찬 모습, 상대 압박을 버텨내질 못하고 무너졌었고요. 이후에 연습 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전째에 도전을 했었는데 역시 외선에서 전기를 제대로 풀어내질 못하고 좀 졸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주행을 시행을 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직전에 연습 주행 당시에는 최강 번개, 더그랜드, 베이킹드, 스미스타, 아임요, 엉클, 리치머니까지 모두 다 재건 마필들이죠.
그 마필들 사이에서 외선에서 정말 가볍게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이라던가 마필 자체가 기존에 보였던 모습들보다는 굉장히 좀 주행 자체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훈련에서의 모습도 완성도가 높았고 안쪽 마필이 몇 두가 있어서 선행은 장담할 수 없어도 지금 준비한 모습은 선행을 가도 좋지만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번 편성에선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편성 자체에서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외곽에는 12번마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11번마 한라 황후 안쪽에 있는 2번마 대응시대를 주목해드립니다. 12번마 고스트라이더는 입사는 31조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제 휴양 기간 동안 17조로 이적을 해서 데뷔전을 준비를 했어요. 약간 둔탁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데뷔전 초반의 발주가 크게 약간씩 밀려난 모습 이후에도 중반 이후의 주폭이나 중속 자체는 상당히 열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우주기수의 감량 조건에 힘이 좋은 12번 고스트라이더 상대들이 뒤가 강하지 않은 만큼 편성 자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11번마 한라왕구도 주행심사 당시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었죠. 데뷔전은 빠른 페이스에서 선두권 싸움에 밀렸지만 이번 경기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복병권의 세력으로 안쪽에 있는 2번마 대응시대를 지목을 합니다. 데뷔전 1300m 졸전이었지만 직전 1000m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외선 스피드가 좋았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았었고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걸음을 지켜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합과 훈련이 잘 돼 있었던 2번마 대응시대는 내측에서 최적 선두권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마방 기대치 굉장히 높아진 모습으로 계속된 준비를 해왔던 10번마 썬더레인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썬더레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피드 보강되어 있고 계속해서 1000m만 출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외곽으로 밀린 점이 전 조금 아쉬워서 후순위를 좀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12번 고스트라이더 쪽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편성이 데뷔가 늦은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2번 고스트라이더는 작년 2017년 5월 달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골류 등의 잔병 치레가 좀 길어지면서 데뷔가 늦어졌죠. 데뷔전 당시에는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빨랐던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임력으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외곽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추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 선입권까지 감고 올라오는 전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상태감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11번 한라 황후 같은 경우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편성의 맥처럼 저는 1번 아모리스 후차권으로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동희 의원에게 질문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아모리스도 케이스가 비슷하죠. 피로골절, 3월 달에 피로골절로 인해서 다리 쓰임이 아직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직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제법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1번 아모리스, 1300m 선행은 그냥 도전이었다라고 보이고 이번에 1000m로 거리 줄였거든요. 이 말에 대한 평가 정말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1300을 뛰긴 했지만 분명히 스피드를 보였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발주 받고 나서 중속도 좋았어요. 그런데 중속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맥이 빠진 모습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직선에서는. 줄어든 1000m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에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은 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도 5번째 마필로 좀 지목을 해놨습니다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로 여건과 마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거 동의하고요. 하지만 현장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모리스를 추천드리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좀 보류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10번 썬더레인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굉장히 전개상의 힘소모가 컸다라는 판단, 그래서 가능성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앞선 경합이 매우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저는 12번 고스트라이더 직전 경주 착지 불량으로 출발이 늦었지만 결국에는 뒷심을 발휘해낸 부분 이번 경주도 경합 틈에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고스트라이더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1번 한라한우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1번 아모리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데뷔전에서 1300m에서 4경주에 출전하는 BK 썬더라는 말과 너무 심한 초반에 경합을 펼치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줄어든 거리에 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선회까지 해낸다면 얼마든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1번 아모리스는 김정희 의원과 같은 의견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검증 받지 못한 그 6등급 말들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전개를 앞선에서 혹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칠까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1번 아모리스 그리고 10번 썬더레인 11번 한라 황후가 레이스를 주도할 선두 장악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역시 10번 썬더레인은 9월 달에 데뷔전에서 선행 강공 작전 펼쳤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졌고 지난 11월 2일 경주에서는 선행 나서지 못하고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어요. 주행 심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 자구 착용 이후 11월 24일 날 주행 심사 치렀는데 그야말로 환골탈퇴한 면모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실전 3전째 상대도 약하고요. 10번 썬더레인이 가장 입상 기대치가 높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착지 불량 이후에 막판에 올려붙였던 12번 고스트 라이더도 정상적인 발주면은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네요. 논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1번 아모리스가 일단은 보여준 순발력과 게이트 1번이라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레이스로 거리를 내렸고 직전에도 이제 선행을 나섰다가 3코너에서 선두 자리 내주고 모래 맞고 완전히 처진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예 코스 이점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선두 자리 내주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최단 거리는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3경주는요. 주행 심사 이후 완벽하게 환골탈퇴한 면모를 이번에 실전에 검증받을 말이죠. 10번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저희가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하이등급 레이스지만 이미 단거리에서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도전 세력들의 전력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자, 이번 편성에서 드디어 실전 변화를 모색할 이 복병 전력도 상당히 눈에 띄는 가운데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6번 가보데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 시에 앞다리를 들면서 옆에 말과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결국에 원하는 전개를 못 해냈고 하지만 이번 경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정상 출발을 해낸다면 편성상 선행 또는 안쪽에 넓은 고리 치고 나가면 넓은 고리를 옆에 두고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해내도 여유 있게 직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만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로카드 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따라가면서 뒷심발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치열한 앞선 경합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앞선 경합을 앞선에서 경합할 틈에 직선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7번 쾌한신강자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3착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말 결국에는 기대에 부응해줬는데 모래 적응력이 좋아진 부분까지도 직전 경주에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분명히 월등히 나아진 모습 보여줬고 컨디션도 올라온 만큼 이번 경주도 앞선이 경합해주면 충분히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하너레빗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선행 선입 전개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막판 지구력이 좀 아쉬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직전 경주 이후의 훈련 모습상 굉장히 컨디션 올라온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입권 전개 후에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앞선에서 스피드가 한사 앞선다고 판단되는 6번 가보데이 정상 출발하면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여기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11번 로카드킹과 7번 쾌한신강자 마지막으로 컨디션 올라온 10번 하늘의빛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중심 축에 대한 생각 자체는 인정하고 동일한데 후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가보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 시도 정상 발주에 상대 약해진 부분에서 레이스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평가를 하는데 또 11호만 로카드킨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분명히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었고 직전 경주가 정말 최적의 전개가 이끌어지는 최약체 편성, 느린 페이스였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입상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이마필이 좀 더 강해진, 빨라진 이
빨라진 페이스의 불리한 외선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직전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약한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의 페이스는 그렇게 느리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경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와 좀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직전 레이스가 정말 약한 페이스였고 그렇게 편하게 탄 데다 못 올라오는 로카드 퀸이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했는데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뭐 8번만 BK 썬더란 마필 그리고 4번 코리안맨을 좀 보고 있어요. 8번 BK 썬더는 약간 끄는 게 있어서 선행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가보데이란 마필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 준다면 페이스에 맞게 직전처럼 운영을 해줄 수가 있어서 BK 썬더의 선전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고요. 4번 코리안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직전 편성이 강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거세 이후에 시한 공백전을 치렀던 직전에 한 번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도 성장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3번 BK 괴물이라는 전력입니다. 스피드 자체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 레이스 흐름이 좀 더 강했던 편성을 뛰어왔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층 약해진 편성 속에 힘도 붙고 있고 기수 자체도 감량 조건이 있는 데다가 전개까지 이렇게 좋다라면 BK 건물이 이번 편성에서 놓칠 이유가 없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3번 BK 갬블은 직전 경주 또 10월 10일 경주에서 꾸준한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전개가 어느 정도 외곽으로 꼬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더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선이 어느 정도 좀 싸워주면 잘 뜰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말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말들을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말들입니다. 따라서 3번 BK 갬블 가능성만큼은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6번 가보데이가 아무래도 당일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스피드, 믿음에 부응하는 모습 저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7번 쾌한 신강자를 설명해 주신 최승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 쾌한 신강자 같은 경우는 고개가 다소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이 1600m에서 두 번의 경주를 치르게 되고 직전 경주에 3위까지 올라오는 근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7번 쾌한 신강자 쪽에 점수를 주고 있고요. 10번 하늘의 빛, 스피드 있는 말이고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 스피드, 훈련 시의 모습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백동일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BK 갬블 쪽으로 선회를 하셨어요. 저는 BK 썬더 쪽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 말인데요. 분명히 직전 경주에 선임력으로 올라오는 입상권 경쟁력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전에는 앞서 우리 3경주 살펴볼 때도 선행 경합도 했었던 말이고요. 기본 순발력 자체에서는 6번 가보데이보다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입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직전 경주 내용과 그때보다 힘이 더 붙었다라는 걸음. 그 부분 때문에 8번 BK 썬더의 여력감은 분명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BK 썬더는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 8번 BK 썬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종종 언급을 드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로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습성 자체가 워낙 서두르는 그런 습성 때문에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다만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잡고 참으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의 페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이 말 자체가 아직도 모래 예민한 부분 때문에 말이 가는 대로 그냥 잡고 따라가서 외곽을 선회하면서 결국엔 페이스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앞선을 이끄는 말들과 이 8번 BK 썬더가 참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걸음대로 따라가면서 과연 직전처럼 입상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다른 말과 우선순위에서 8번 BK 썬더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앞선을 누가 장악하느냐, 바로 6번 가보데이가 이번에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합니다. 직전에는 출발 시 다리 들고 외측 나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선행 못 나갔죠. 시종 외선 경합성 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무너지는 아쉬움 삼착을 했는데 이번에 계란은 큰 고리 제갈로 승인 장구를 교체 변화를 시켜줬고 이 부분이 또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데 6번 가보데이는 어쨌든 단독 선행을 이번에 나설 수 있는 찬스고 전개는 가장 유리하다 평가합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8번 BK 썬더입니다. 끌리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4일 경주는 착지 불량 이후에 끌려가지고 선두권 장악에 나섰고 완전히 무너졌죠. 당시 기승 기수가 제어를 못했어요. 헌데 직전에는요 김철호 기수가 기가 막히게 제어를 잘 했습니다.
외곽으로 외선으로 선회해서 무빙성 외곽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끌리는 악벽을 적절히 제어해주고 다소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자력 입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8번 BK 썬더는 이 찰떡궁합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끌리는 악벽을 제대로 제어할 줄 아는 아주 적임 기수가 재기승을 합니다. 자, 직전에 그렇게 무리한 전개 외곽으로 펼쳐내면서도 끌리는 악벽 제어하며 입상했던 8번 BK 썬더는 2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코리아맨이 있죠. 8월 달에 10조로 이적을 했고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더니 직전에 드디어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당시는 앞선의 빠른 페이스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전개 응수를 했고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 외곽에서 아주 최측 동력 추진 시 좋은 결정력을 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입상, 첫 입상 이후 거세를 단행했고 거세 이후에 첫 출전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당일 심각하게 체중이 감소돼서 나오지 않는 한 이 4번 코리아맨도 여기서는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최성진 의원, 요 4번 코리아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제가 좀 전에 그 BK 썬더에서 말씀드릴 때 BK 썬더를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다고 했는데 바로 이 코리아맨이 입상했던 이 경주에서 제가 BK 썬더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BK 썬더가 끌리는 걸 기승기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만큼은 잘 잡고 입상을 거둘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 BK 썬더가 끌리면서 코리아맨이 앞선이 무너지자 어느 정도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왔다고 전 판단하고 결국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코리아맨은 좀 높게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직전부터 이제 망사가면을 씌우고 출전하니까 모래 민감성도 상쇄된 모습이에요. 어부지리가 아니라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쨌든 저는 직전 경주 이 BK 썬더가 앞선에서 경합해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올라온 코리아맨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케안 신강자나 11번 로카드킨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뒤에 말씀드린 이 두 마리를 저는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4경주 상당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력 입상할 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첫 입상 기대치 6번 가보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제주마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마방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인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두의 빠른 말 5번 장타지종과 7번 쾌속비행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여타의 마필들은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할 것이고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은 이번에 어떤 전력 변화를 보일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우선 주목하는 말하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스피드형 마필들이 이제 전개 좀 민감한 선입권의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몰려 있는 데다가 이제 선입권에서 좀 여력감이 크지 않은 기복형의 마필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경주를 판단하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력으로 판단하는 마필은 3번마 달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900m와 1000m 연이어서 3연타를 성공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흐름이 약간 생각보다 빨랐어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도 이제 무거웠던 부중의 영향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전개를 펼쳤지만 결정력의 한계는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도는 직전보다 상대들 자체가 경합이 좀 심각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도라서 달천의 최근의 꾸준함 자체는 안장 변화의 효과를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는 5번마 장타지존, 4번마 삼다지존, 그리고 7번마 계속비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타지존은 직전 이제 12조 이태영 마방에게 이제 500승을 선사시켰던 마필이었죠. 선행을 가서 버텨낼 수 있을까? 최근의 모습으로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역주를 해줬던 스피드감은 줄어든 900m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삼다지전은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직전에 보여줬던 주퍽이라면 연투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7번마 계속비행이란 마필 역시도 전국은 내치기 된 악벽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직전에 보였던 스피드와 중속감은 정말 월등했었죠. 안쪽에 있는 마필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900m 자체라면 이 마필 역시도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7번 계속비행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다소간 좀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3번 달천이 오히려 이렇게 선두 흐름 빠른 구도 속에 안쪽에서 내선 최적의 선두권 레이스,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이번에 입상 유력마로 백동일이어는 3번 달천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일단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하는 한두의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국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태산 여왕이라는 말을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산 여왕이라는 말은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기 때문에 상승세와 부담 중량의 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말이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은 직전 경주 내용 자체죠. 초반 스타트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직전 경주처럼 따라가면서 나중에 감고 올라서는 선행 스피드, 초중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백두장사의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조금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태산여왕 같은 경우가 보유하고 있는 본연의 스피드가 이번 게이트에서는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복병으로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2번 태산 여왕, 직전에 경합 선두 외곽 레이스 펼치면서도 좋은 전력을 우승을 했던 말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감량의 대까지 톡톡히 누릴 2번 태산 여왕을 김지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강조드릴 말은 4번 삼다지존이라는 말입니다. 휴양 이전에 1등급 3,000점 편성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말입니다. 휴양 이후 김영래 마방에서 11조 자연철 마방으로 이적 후에 직전 경주부터 분명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개 높은 단점이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많긴 했는데 단거리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뒷심 불안 요소가 있는 말들이 많은 이번 편성이기 때문에 선입전개로 도전할 수 있는 이 4번 삼다지존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 4경주는 유독 마방 이적 이후에 그야말로 만개한 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두의 선행마가 그렇죠. 5번 장타지존, 7번 쾌속비행, 공희 직전에 동거리 1000m, 이번에 900m인데요. 1000m 거리에서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한 우승 전력입니다. 특히나 5번 장타지존은 10월 7일 날 12조로 이적 이후에 양릉 가면을 씌웠고 결정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직전에 해소가 되면서 당시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압박을 받고도 막판까지 이겨내는 근성을 보였어요. 당시 1000m 레이스 우승 전력이고 이번에 거리 내린 900m입니다. 맞상대 선행마 7번 계속비행이 있습니다만 직전에 압박성 선두 레이스를 이겨낸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마 전력 중에서는 5번 장타지존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여기 4번 삼다지존이 최성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개가 좀 높아요. 직전에도 출발 시 고개를 들고 출발을 했고 후미 인코스에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아주 막강한 취입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입상을 했죠. 자력 입상. 이번에도 선두권이 몰락시 이 4번 삼다지존은 막판에 한 발 충분히 올려붙일 말이고 7번 쾌속비행도 마방 이적 이후에 직전에 코스 이점에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 1순한 전력인데 이번에는 5번 장타지존 때문에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선두 외곽에서 모래 들맞고 거리 내린 900m이기 때문에 이 7번 쾌속비행도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돌아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3번 달천까지도 자력 입상이 가능한 구도죠. 네, 제주 4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강공순행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5번 장타지존, 인코스 내측에서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3번 달천, 일단 이두의 마필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 보이는 말과 또한 부진 면치 못하는 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역시 단거리 하위 등급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그런 레이스 구도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축천 경주 부산 5경주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세마의
성장세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이세마들 추천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세마 이편성에 2마리 있습니다. 8번 리버스 스윕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6번 플라잉 댄서 승급전에서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8번 리버스 스윕이 단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록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경마에 있어서. 8번 리버스 스윕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직전 경주에 차분히 따라가면서 라스트 끝걸음까지 발휘해줬다는 그 근성 부분입니다. 그 거리 역시 1300m였다는 점과 훈련 시 걸음상으로는 직전보다 분명히 힘이 더 붙었어요. 8번 리버스 스윕, 선입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세 전력. 이제는 당장 이제 내년이 되면은 3세마가 되기 때문에 3세마가 되면 부담 중에 아무래도 또 올라가죠.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죠. 자, 6번 플라잉 댄서 비슷한 이치입니다. 플라잉 댄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전 경주의 컨디션이 다소 난조를 보이기도 했고 상대가 너무 강했죠. 미국물 먹고 온 미국에서 해외 원정을 다녀온 뉴 레전드가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이기기 힘든 말들 상대 그 틈 바구니에서 마신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만 자신만의 페이스는 끝까지 잃지 않고 뛰었다는 부분을 점수로 치환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말 3세마가 되겠는데 5번 매직 스트리트 인코스 선행 강공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 11번 오피스텝 추입의 대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기본적으로 8번 리버스 스윕과 6번 플라잉 댄서는 선행과 선입이 모두 가능한 빠른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력들이라는 부분, 이세마의 성장세를 우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대로 이번 경주도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예요. 리버스 스윕이 성장세는 이번 편성까지는 충분히 승급전을 떠나서 상대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동의하고 플라잉 댄서는 직전 상대가 강했다는 점, 매직 스트리트는 역시 직전에 좀 체중이 불고 레이스 흐름을 직접적으로 주도를 못했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용 오피스텝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 4두의 마필을 저희 높게 평가하는데 이 4두를 배제하고 난 마필들 중에서는 이 마필만 좀 궁금해지네요. 이 마필만 언급을 안 하셔서 가능성 있는 마필 중에서 7번 킵고잉입니다. 흐름을 곱게 인코스에서 잘 따라갔을 때도 잘 참고 한 발도 발휘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속 이후의 탄력도 나쁘지 않아요. 함께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직전 통일한국이 있었던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상대 마필들도 완벽하게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7번 킵고잉도 이번 편성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7번 킵고잉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2위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도 강공이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킵고잉이라는 말은 정말 희한하게 유현명 기수가 탈 때 성적이 유달리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으나 아무리 봐도 우승 없이 승급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정력 부족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생각도 들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뜁니다. 즉 입상했던 경주들이 어부지리가 아닐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혹시 해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부지리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부지리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봐요. 편성을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 역시도 김정님이 해설해 주신 그 마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역시나 7번 킵고잉도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세력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킵고잉 상태나 당일 주로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 자체에서 연투 능력을 또는 의지 또한 좀 읽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저 역시 동의하고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한 말이 있는데 9번 노피곰 나르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1000m 경주 2번 모두 출발할 때 한 번은 착지불량, 한 번은 연말과 충돌, 좀 불운했습니다. 출발이. 그래서 결국엔 10월 19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추임력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직전에는 올라오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300m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젠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8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외곽 전개로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 9월 7일에는 상대가 강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취 능력을 가진 말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노피곰 나르샤가 1200m까지 아마 입상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1300m에서는 아직까지 입상 경험이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앞선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피콤 나르샤가 그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 거리 역시 길지가 않아요. 즉 앞선이 좀 무너져 줘야 되는 그 전제 조건, 거기에 늘어난 거리를 적응해야 되는 그 전제 조건까지 모두 갖춰서 9번 노피콤 나르샤를 추천드리기에는 제가 앞서 추천드린 8번, 6번, 5번, 11번이 훨씬 빠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선정하신 마필들 입상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형국이에요. 직전에 미국 유학파 뉴 레전드가 출전했던 경주에서 착승권이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강했죠 상대가. 하지만 6번 플라잉 댄서는 여기서는 자력 입상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8번 리버스 스윕도 데뷔 후 연전 연투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한두의 복경 전력 말씀드려봅니다. 12번 타임퀸입니다. 자, 최근에 체중 증감의 폭이 상당히 컸고 아무래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연달아 졸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 등급에서 최단 거리를 당시 선입권 혹은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가 발빠른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5번 매직 스트리트나 6번 플라잉 댄서 정도가 빨라 보입니다만 게이트 최외곽의 12번 타임퀸이 이번에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전개를 분명히 앞선에서도 펼쳐낼 수 있는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2번 타임캔의 전개 양상하고 이번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번 편성에서 훈련식 걸음으로 가장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내리라고 한다면 12번 타임퀸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직전보다 확실하게 훈련 상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안타까운 대목은요. 겨울이 될수록 이렇게 안말들의 성적들이 확연하게 좋지가 않아요. 좋기 위한 방법은 선행 강공, 빵 치고 나가는 선행. 하지만 앞서 민병철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5번 매직 스트리트, 6번 플라잉 댄서 이 두 마리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두 마리만 놓고 봐도 외곽을 돌아야 돼요. 정우주 기수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과 안장과의 호흡이 미덥지 못한 관계로 저는 추천권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일 이 8번 리버스 스윕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선두 선입권에서 충분히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도 있겠고 당일 3태감 유리하고 또한 전개가 2점까지 의지까지 강력한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세의 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그 말들은 모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이 많은데 과연 5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좀 아쉬운 입상 실패 아쉬운 결과를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전력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발빠른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선두권이 상당히 하이 페이스로 예견이 되는 가운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로 집중 분석 경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9번 투르킹입니다. 9월 28일에 내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을 실패했는데 또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굉장한 추임력 보여줬습니다. 또 직전 경주는 앞선 경합을 이겨내고 아주 좋은 스피드 좋은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선행 선입 자유로운 결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여유 있게 작전상의 어떤 여유로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눈에 띄는 말은 6번 닥터시크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의도적으로 무리 안 하고 소극적인 추진으로 선입 전개를 했습니다. 앞선 보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뒷심발을 해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후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선입 후에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3번 통일 기쁨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폭주 후에 완전히 무너지던 모습이었지만 직전 선행 후에 차분한 전개를 하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게이트 선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의 이점 어쨌든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우승 티켓도 도전이 가능한데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대랑 충돌하면서 출발 실패했고 결국에 흐름을 아예 타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지만 정상 출발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이고 앞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다른 말들 상대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선입 자유롭고 능력이 한 수 앞선다고 판단되는 9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6번 닥터시크, 3번 통일기쁨,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11번 우승 티켓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인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비슷하게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9번 트루킹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가 결국 못했던 것이 아니죠. 데뷔 전에 킹삭스가 이끄는 페이스였고 이전째에서는 티아라 유너가 빠르게 이끌고 트루킹이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이제 타이밍을 못 잡았던 것이 원인이었었죠. 직전에 우리 거리가 느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 역시도 이번 경주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동의합니다. 함께 말씀해 주셨던 6번 닥터시크 그리고 내측에 있는 3번만 통일 기쁨이란 마필 역시도 직전 1300m 선행을 가서 버텨냈는데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 마필은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좀 질문을 드려야겠죠. 결국에 최성인 위원님께서도 4번마 이제 PK9은 아예 지목을 안 하시는 이유가 3번하고 두 마필이 선행 싸움을 했을 때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4번 PK9을 지목을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바로 좁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천년의 질주죠. 어찌됐든 두 마필은 분명히 싸울 수 있어요. 4번 PK는 선행을 가야 더 잘 뜨기 때문에 천연의 질주가 직접 늘어난 거리 만나면서 내측 선입을 가담을 했고 꾸준한 주폭 충분히 가능성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선두권 내측에서 싸워줄 수도 있는 구도고 다시 한번 최적 선입이 가능한 천연의 질주로서는 이 편성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혼전 편성이라고는 보지 않고 어차피 압축이 가능 중요한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는 말을 잘 압축을 해내야 되는 경주로 판단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5번 천년의 질주가 이 제가 언급드린 말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말 중에 하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서 결국 통일기쁨이 선행을 나갔을 때 이 천연의 질주도 인게이트의 이점으로 최적 전개를 해냈다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앞선을 못 잡았습니다. 이번 경주 3번 통일기쁨이 다시 선행을 나간다고 했을 때 선입 전개로 도전할 수 있는 6번 닥터시크와 9번 트루킹 이 두 마리의 강력한 선입말들을 저는 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닥터시크 같은 경우도 초반 충속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루킹 역시도 힘으로 뛰어주는 주폭이기 때문에 3번, 4번이 안쪽에서 분명히 싸울 가능성이 있다면 천년의 질주가 코스나 전개 입장에서 분명히 제일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전 경주 닥터시크 같은 경우는 9번 게이트의 어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앞선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완전히 구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입상에 성공해낸 점 그 다음에 트루킹 같은 경우는 선행 선입이 매우 자유로운 점 하지만 이 5번 천년의 질주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경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적 전개였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어쨌든 직전에도 유리했던 전개였고 이번에도 나쁠 건 없지만 그런 어떤 외적인 요건 직전에서의 사연 전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닥터시크나 트루킹의 선입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대답되셨습니까? 네. 자, 우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앞서서 최성신 의원이 지목을 해주셨어요. 이게 압축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압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충마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기마들권 내에서의 접전이 이루어지되 축을 무엇으로 가져가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6번 닥터시크 지목을 해봅니다. 닥터시크가 직전 경주에 굉장히 답답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날 주로가 선행 시작해서 딱 나가면 그 말은 입상 성공이었어요. 인코스 무거웠어요. 닥터시크 9번이었는데 굳이 인코스로 들어갑니다. 인코스 들어가서 인코스 파다가 결국은 PK9 선행 나갔던 말을 잡아내지 못한 경주라고 봤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승급전에서는 더욱 준비 잘 되어 있는 모습 속에 확실히 서력전을 펼쳐낼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저도 11번 우승 티켓도 이제는 순위를 낮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전, 직직전 모두 기대보다는 조금 못한 컨디션이었으나 기본기가 워낙 출중하여 계속 솔직히 저도 좀 끌려다녔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컨디션까지 회복을 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11번 우승 티켓의 본연의 스피드 이번엔 제대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9번 트루킹 동의 그리고 3번 통일 기쁨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최성균 위원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4번 PK9을 배제하신 이유가 앞서서 백동일 의원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선행 경합 때문이셨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직전 경주 PK9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저한테 믿음에 부응해준 아주 고마운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훈련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는 직전과 다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훈련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직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안쪽 게이트의 3번 통일기쁨이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하고요. 선행마 전력 중에 3번 통일기쁨이 눈에 띄네요. 6번 닥터시크는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이 촘촘하게 펼쳐지자 코너에서 내측 들어왔고 그야말로 내선만 팠는데 막판에 또 내측에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무거운 내주로 컨디션도 너끈히 이겨낸 6번 닥터시크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능력 우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번 천년의 질주는 직전에 인코스 선입을 타면서 끌리는 악벽을 제어했고 우습보 주행 시 다소 3코너에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제어해주고 마지막까지 걸음을 끌어낸 전력이죠. 경주 전개 양상이 썩 녹록지가 않은 구도 속에서도 직전에 근성으로 이겨낸 5번 천년의 질주도 이번에 승급전에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11번 우승 티켓은 직전에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절전이었는데 발주 원활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레이스를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 12번 니나 정도가 있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직전 경주 인기 대비 절전인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나와 보여요. 경합회 외선에서 모래 들맞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는데 12번 니나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말로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말이 모래의 예민한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앞선 외곽에 딱 붙어줬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 억지로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너무 무리할 경우에는 좀 직전 격차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워낙 두텁고 최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전개상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경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평가되는 6경주입니다. 승급전의 상승세 이어나갈 선두권 자유전개 2점에 9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부산 편성 중에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어 보이는 자력 입상이 가능한 그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는 레이스 어려운 경주예요. 어려운 경주 해결사 백동일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MC가 저를 어려운 경주 해결사로 지목을 해주셨네요. 좀 더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풀어드려야겠죠. 자, 1000m로 치러지고 있는 데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 자체는 기존의 마필들이 전개에 민감하다는 부분, 더군다나 이번 경주는 앞말 한정 경주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구도예요. 누가 더 보여줄 거는 있을지, 누가 더 전개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각각의 마필의 개체에서 꼼꼼한 체크가 중요했던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더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다. 아직도 상태감이 우수했던 3번 닥터 썬더를 먼저 지목해드립니다. 주행신사보다는 데뷔전 훨씬 많이 뛰어졌었죠. 데뷔전 안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후미권 전개를 펼쳤었는데 직선 구간에서 그 기대고 밀렸던 전개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직전의 경주 완벽한 변화를 보여줬죠. 변화 자체 이유 자체는 기대는 것을 잘 잡았다는 것, 장구 변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이 순치가 됐다는 겁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차분히 내측 2선까지 모래도 꾸준히 잘 맞아줬었고요. 직선과 기대지 않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주포를 활약해줬었죠.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상위 등급 위너신들을 앞설 만큼 또한 상대들이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그 흐름 속에 따라가면서 주폭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닥터 썬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구도도 한번 닥터 썬더 좀 더 강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6번마 댄싱 블레이즈, 안쪽 1번마 영성스타, 2번마 레이첼을 먼저 지목해 드립니다. 6번 댄싱 블레이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마움이 큰 마필이죠. 항상 입상할 때마다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고 과거 추위권의 모습에서 최근 빠른 페이스를 코스가 좋아서 좀 잘 떴다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직전의 경주는 오히려 중위권에서도 빠르게 선두권 가담을 해낼 만큼 여유감이 많이 좋아진 세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벼운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6번 댄싱 블레이즈의 선임력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1번의 영성스타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선행권의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질 못하면서 고전을 했던 영성스타이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의 강한 추진 속의 인코스 이점은 먼저 도망 나설 1번 영성스타의 스피드는 반드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듯 싶고요. 2번은 레이첼이라는 마필 자체가 데뷔 초 잠재력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진한 것도 아쉽긴 합니다. 우선 호흡기 쪽이 주지를 못해서 후두개 포착 때문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장기 휴양 이후에도 그러니까 재검 당시 그리고 훈련 당시 스피드감 자체는 예전의 모습을 분명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 좋은 2번 레이첼도 강조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승급전을 치르지만 안말들과의 경주라면 여전히 성장세가 강한 3번마 닥터 썬더를 먼저 지목해드리겠고요. 1번 영석스타, 2번 레이첼, 6번 댄싱 블레이즈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고 보편권의 마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면서 강조드릴 7경주입니다. 네, 이 어려운 경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해 주셔서 백동희 의원의 해설에 좀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와중에 옥석까지 가려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옥석을 가리시려고요? 이것도 힘든데. 그리고 여기서만 옥석을 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추천해 주신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저는 7번 보배드림이 왜 추천만 보면서 빠졌는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사실 우승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전력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상대가 강한 편성에서 계속 2등을 해왔었다라는 부분에 우선 점수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7번 보배드림 왜 추천 안 해주십니까? 보배드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뛰어주는 장점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전력이긴 한데요. 보배드림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최단거리 그 빠른 마필들과의 경주 운영 경험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단점입니다. 데뷔 초 지목이 됐었던 불안감으로 지목이 됐었던 모래 반응은 최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대지 챔프가 빨랐다거나 하나 그 편하게 2선에 붙어 나간 이후에도 여력감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보배드림이 전개 포지션이 나오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는 저는 좀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대지 챔프라는 말 자체가 정말 아주 성장세 2세마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2세 경주에 결국 나갔죠.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후속 말과는 6마신이었어요. 그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그 앞에 1300m 그리고 1000m도 이미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거든요. 빠른 흐름이 불리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죠.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지 챔프랑 비교했을 땐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마필들과의 비교도 중요하죠. 대지 챔프와 보배드림이 당일 최저 강한 인기를 끌었었고 가장 낮은 그런 환수율을 보였던 경주입니다. 함께 뛰었던 그 바깥쪽에 있는 마필만 따져보자고요. 벙글벙글 어린형, 돈인마이, SS형, 마연에 나와 있는 모든 마필들이 이편성에 갖다 놓는다고 치면 그 마필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배드림 자체가 그렇게 직전의 경주가 운영 자체가 그렇게 쉬웠으면서 여력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연도 저는 아무리 판단을 해도 검증의 무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에서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른 말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보다는 결국은 이 말들 안에서 성적이 갈아진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닥터 썬더가 과연 충마로서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닥터 썬더 같은 경우 데뷔전이 너무 형편없었고 직전 경주에 드디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하지만 초반에 출발해서 아직도 뭔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충돌하고 초반에 밀리는 상황에서 결국엔 기수가 채찍까지 치면서 어떻게든 앞선에 나섰고 결국 그 당시 편성은 빠른 말 딱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자리 딱 2마리 뒤에서 선점해서 결국 능력 발휘가 가능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2번, 4번, 5번 이외에도 빠른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반에 조금만 밀리게 되면 굉장히 뒤로 밀려버릴 수 있는 모래의 아직 예민성이 검증이 안 된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충마로서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성희 의원께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날카롭게 좀 아픈 곳을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돼요. 분명히 직전에도 빠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나오진 않고 몰아서 상대 마필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갖다 붙였고
내 측에서 모래를 최소한 맞았다고 해야겠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긴 맞았는데 최소한을 맞았기 때문에 운영이 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뜯어보면요. 불안 요소를 안 가지고 있는 마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한 가지씩은 다 안고 있어요. 결국엔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경주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3번 닥터 썬더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피드가 좋은 4등급의 위너신들을 앞설 만큼 초종성이 좋아졌다라 한다면 정상적인 발주에서 좀 더 보여줄 거름 닥터 썬더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흐름도 매우 빠르고요. 말씀하신 3번 닥터 썬더가 주행이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능력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설명해 주신 마필들이 모두 자력 입상 기대치가 있는데 한두 더 있죠. 10번 오스일입니다.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 보이며 이 5등급 무대에서 자력 입상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외곽으로 무리하게 전개 운영을 하면서도 막판에 살짝 비록 기대했습니다만 종반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압도적으로 당시 4마신차 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도 외곽 돌고도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력 회복세가 뚜렷한 이 10번 오스일 연투 기대치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요 10번 오스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경주 완벽하게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요. 개인적으로 좀 오스일이 직전에 뛴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뛰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스일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잘 뛰고요. 따라갔을 때 여력감이 굉장히 좀 적었던 전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급전 맞이했던 빠른 페이스를 운영을 해나갈 수 없었던 경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전에 정말 기승했던 김혜선 기수가 차분히 3선 외곽에서 그 마필을 가는 대로만 몰아주면서 마필이 좀 더 근성을 발휘해줘서 좋은 모습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가벼운 중량도 한몫을 했고요. 좀 더 빡빡해졌고요. 보중도 높아졌습니다.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은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직전 같은 편안한 전개는 좀 불리하게 형성이 되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만큼 오스는 이번 경주 검증의 세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안말 경주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마필 3번 이 닥터 썬더 이 주행이 안정화된 부분까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시면서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수록하죠.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주의 해결사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능력 출중한 기본기 좋은 신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최근에 단거리 무대에서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눈길을 주셔야 하겠는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부산 8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이 섞여 있는 1300m 경주다 보니까 분석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까다로운 경주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 편성에서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레이스 주도권만 잡고 있다면 이 경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 중심에 3번 터프그린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전에 11번 게이트였어요. 무려 11번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빵치고 나가는 선행력이 상당히 좋았었던 유형의 말이죠. 기본적으로 선행이어야만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선입도 가능한 근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인코스인 선행만 없고요. 외곽에서도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마들일 겁니다. 딱히 선행 경쟁 상대가 없는 이 편성에서 인코스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3번 터프그린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8번 제트다이아 우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 제트다이아는 직전 경주에 너무 아쉬웠었죠. 직전에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바 있는데 이미 올라오기 시작한 걸음이었어요. 훈련 시의 걸음의 회복세는 빠르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실전에서의 변화가 직전에서야 다소 늦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빨랐던 흐름을 제대로 잘 극복을 해냈었던 직전 경주, 오히려 반마신차 3위가 아쉬웠을 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자신의 라스트 스피드 충분히 발휘해내리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말리부 태양이 이제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가 되겠는데요. 주행심사 내용 자체로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뻗정다리라고 하죠. 다리 이렇게 막 쭉 뻗고 뛰는 이런 식의 유형의 걸음에 채찍 방향대로 좌우로다가 갈짓자 주행을 하는, 주행도 다소 불량했던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주행심사 당시부터 제갈을, 계란형 큰고리 제갈을 착용을 시키면서 이 제갈에 적응을 시킨 후 훈련 시의 걸음은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기록 단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9번 말리부 태양의 유현명 기수와의 좋은 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5번 로얄 골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선 추입이 자유로운 전형적인 말이에요. 선행을 나서진 않겠으나 선입과 추입, 즉 빠른 흐름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1300m의 유리함, 5번 로얄 골드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이번 경주에서, 직전 경주도 상당히 빨랐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발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 추임력 5번 로얄 골드까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영 윤유의 설명 역시 잘 들었고요. 터프 그린 저 역시도 이번 경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응원해야 될 것 같네요. 뭐 10월 달에 늦바라고 따라갔는데도 벼텨냈고 직전 총알처럼 나가는, 더군다나 이마필이 안 마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안 마린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이 뛰어졌고 이번 편성 자체가 안쪽과 바깥쪽에 붙어있는 마필들이 빠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리부 태양 주행 흔들렸지만 잠재력 충분해 보이고 5번 로열 골드까지도 같이 있게 저희 씨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19조에서 2억짜리 고가의 마필이니까 그건 말리부 태양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7번 가고토스라는 마필 역시도 저는 충분히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뭐 콘타도르라는 마필, 메이저 파워라는 마필 모두 스피디형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콘타도르는 휘양 이후 저때의 주행심사 이후에 10마신차 대승을 거뒀던 그때의 경주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 흐름 자체에서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꾸준하게 뛰어던 주폭은 분명히 인상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300m라면 이 마필한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해서 흐름 잘 따르고 주행 자세 나쁘지 않았던 7번 가고토스 가능성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떤 편성에서든지 19조 말이 2두 출전해 있으면은 너무 무섭죠. 그랑프리의 데자뷰가 막 생각이 나면서 충격적이었었던 그랑프리를 뒤로 하고, 자, 이번 역시 19조 2두 출전이 있는데요. 7번 가고토스 설명해 주신 대로 주행 자세 자체는 어쩌면 9번 말리부 태양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 바깥으로 기대죠. 주행심사 내용 자체가 계속 바깥으로 기대기 시작합니다. 훈련 시에도 다소 기대려는 거를 제어하느라고 애를 먹다가 결국은 국악자급한 승인장구의 힘을 빌어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악자급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말에게 그 자극을 심하게 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요. 그 부분 때문에 훈련 시의 걸음도 동반훈련할 때 7번 가고토스와 9번 말리부 태양이 동반훈련할 때 말리부 태양이 더 앞서 나가는 스피드를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우선 9번 말리부 태양 쪽에 손을 들였지만 7번 가고토스 현장까지 살펴봐야죠. 네, 두 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김정현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터프 그린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워낙 훈련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마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역시 직전만큼만 뛰면 이번 경주도 충분하다. 여전히 컨디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5번 로열 골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에 있는 12번 백년손님이란 말이 최근에 컨디션이 분명히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어쩔 수 없이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0번 I am your king입니다. 직전 늘어난 거래에서 좀 서두르는 모습, 사실 이 말은 서두를 때 꼭 좀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11월 25일과 8월 17일. 하지만 차분하게 중후미에서 힘을 안 뺐을 땐 굉장히 좋은 추임력을 보여주고,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1300m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김정현께서 강조해 주신 제트다이아 같은 경우 물론 경마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이 직전 경주 포화주로 해서 이 정도 기록인데 I am your king 충분히 10월 10일 정도만 뛰어도 추임력에 있어서만큼은 제트다이아한테 밀리지 않는다.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10번 I am your king 언급 없으신 이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일단 12번 백년손님은 부담 중량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직전에 54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외곽 분리보다는 부담 중량에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외곽의 부중 높아졌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10번 I am your king
수요일 날 박마가 됐죠. 예, 마무리 훈련 상태까지는 좀 체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임 요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 스피드 회복세 컨디션이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1600m에서의 경주 내용이 미심쩍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말이 좀 거리가 느니까 좀 뿌역뿌역 뛰는 그 빠릿한 맛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거리는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도 직전 보여줬었던 그 모습이 최선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때보다 더 좋아져 있는 말들의 선전을 우선 기대해보는 경주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 레이스고 이제 신마들의 전력이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경주가 되겠죠. 이 9번 말리부 태양은 경매가 2억 원짜리 고가의 말이고 말리부 문해자마죠. 주행심사 때 김지영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채찍에 좀 민감한 반응 좌우로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는가가 이 실전에서 검증을 받을 것인지 실전 통할 전력인지 아닌지 그 판단 근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3번 터프그린이 모든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 자,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승급 전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다시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조건에서도 선행받아 막판에 여유를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이 3번 터프그린은 당연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8번 제트다이아 직전에 아쉬운 3점 만회할 듯하고 참고 후미에서 막판에 올라왔던 직전에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죠. 5번 로열골드까지. 네, 결국 부산 8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이죠. 강공 선행 작전 다시금 주효할 이 3번 터프그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폭경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4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 직전에 아쉬운 졸전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만회할 수 있는 말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당연히 1번 동방불패입니다. 지난 6월 15일 경주에서 출발 자세 불량으로 출전적인 2개월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발주가 매우 안정화되면서 최근에 거리 늘려 1600m 중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아예 이제 선행을 받아냈고 중거리 1600m 레이스 1순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갔고 선행을 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이 말은 선행만은 아니고요.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합 선두 레이스, 외선 레이스까지 극복해낸 전력이기에 거리 내렸고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 가능한 1번 동방불패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7번 영광의 시대가 역시 연속 승급전에서 상승세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4등급 승급전 1600m 거리에서 아쉬운 사척에 머물렀습니다. 당시에는 내측에서 다소 이제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내서 무빙 선입전을 펼치며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대폭 늘어난 1600m 거리에서는 좀 아쉬운 사척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선두 레이스 흐름이 약간은 빠르긴 합니다만 앞선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7번 영광의 시대가 적정거리 출전에 선입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7번 영광의 시대 직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요. 여기 3번 백두퀸이 과거 7월 달에는 전구간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었는데 이후에 9월 30일 날 당시 포화주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기습적으로 선행 나서 이 1600m를 1순 우승을 하면서 다시금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어요. 직전에는 당시 1600m 거리 3착인데 당시에는 선행 조건이 아니었고요. 반템포 늦발 이후에
인코스 내측에서 선입하면서 시종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막판까지 꾸준한 힘을 보여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내측 모래 맞고도 중거리 1600m 직전 3착하며 가능성을 보였기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3번 백두킨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던 내려온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3번 백두킨이고요. 여기에 11번 다이아몬드 킹이 역시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망사눈 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에 주행의 안정화까지 더불어진 말입니다.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내고 시종 긴 구간 외선에서 선두권 경합을 하면서도 막판까지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1300m 동착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지만 초반에 선두 선입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승급전에 4kg이나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11번 다이아몬드 킹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발주도 안정화됐고 이번에도 안쪽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두 레이스가 보장된 1번 이 동방불패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에서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명쾌한 해설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번 동방불패 게이트 조건과 최근 이제 발주 자체가 출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영광의 시대 거리 줄어든 부분, 또 8주 자체에서는 금요경마 이 한 마리만 출전하고 있다는 그 의지 부분도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나머지 마필 백두킹과 다이아몬드 킹도 좋은데 틈새 마필 중에서는 저는 이 마필은 좀 눈에 띄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6번은 아임리오 스타입니다.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전력이긴 하지만 1600m도 연투 능력을 보일 만큼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승급 이후 좀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뛰었던 페이스가 좀 강했던 것도 사실이죠. 안쪽 두 마리 마필이 분명히 먼저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임리오 스타도 발주 이후의 초중속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아서 1300m에서는 충분히 역주를 가능한 상대와 전기를 만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6번은 아임리오 스타에 대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6번 아임리오 스타가 중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이번에 이제 상대적으로 거리 내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효식 기수의 기승술도 충분히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죠. 일단 그 흐름 빠른 레이스의 적극적인 그 선두 선입 레이스에 얼마만큼 초반에 가담해서 레이스 펼칠지 또한 모래 민감성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개 운영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에 최근에 어려운 그 전개 여건 조건 속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보인 마필들보다는 좀 아랫순위에 내려놓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결정이 날 수 있기를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동방불패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불패가 직전 경주에 1600m 선행 1순 잘 탔어요. 경주 운영도 상당히 좋았고 그 경주 운영에 힘입어서 입상까지 차지한 전력인 것 인정합니다. 그 전에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요. 1번 게이트가 동방불패에게 과연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진심으로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외국 용병 기수예요. 프랑스와 기수가 선행을 빵 치고 나가는 유형의 기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스타트 능력인 이때 초속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파워풀함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외곽에서 덮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제법 있어요. 백두퀸이라든가 그 외곽에 11번 다이아몬드 킹까지. 1번 동방불패 얼마나 믿어줘야 될까요? 전개성으로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단거리에서는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9월 14일 날 입상 시에는 무정 영웅이 이끄는 페이스를 시종 외선에서 응수하면서 다소 이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 그리고 여태 마필들이 선두 장악에 나서더라도 저는 오히려 1번 동방불패가 빠른 말들 보내놓고 외선에서 차분하게 응수를 해도 대폭 줄어든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하이페이스 단거리도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1번 동방불패는 거리를 줄어든 게 게다가 1번 게이트인 것이 저는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외곽에서 6번 아이미오 스타, 7번 영광의 시대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거리가 훨씬 유리한 유형이니까 오히려 7번 영광의 시대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1번 동방불패 아무래도 갇힐 것 같은데요. 기수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갇혀서 전개를 펼치리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처럼 내주로가 상당히 무겁게 또 형성이 된다라면은 기승 기수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차리고 내측에서 갇히거나 혹은 내측에서 무리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판단은 기수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1번 동방불패가 이 편성에서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저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 편성은 앞선 경합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치열한 경합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편성에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중에서 10번 맞춤 행운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최근에 컨디션은 올라온 모습이고 이 말은 4등급에서 뛰다가 컨디션은 난조로 5등급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 말인데 4등급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말이고 직전 경주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역시나 치열한 앞선이 경합이 이루어지자 직선에서의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양상이라고 판단합니다. 10번 맞춤 명운의 추익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레이스가 앞선 선행만은 정해져 있어요. 18번 위너 신디가 선행 예전에 짧아 보이고 이 선에서 무사할 수 있는 말들이 오히려 선입 힘한 배를 잘해라 가면서 오히려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이 선선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지고 10번 맞춤 명운이 올려붙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타임을 잡기가 난해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두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릴 말이죠. 거리 내린 1번 동방불패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권 중에서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혼합 2등급 1800m 12마리 레이스. 자, 부산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후반부 장거리 2등급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다소간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 상당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또 능력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준 꾸준한 마필도 있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눈길이 가는데 전반적으로 장거리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정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 구도, 경주 양상이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에 맞는 말들 충마와 후창마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구도에 예상되는 경주 구도에 가장 잘 맞는 충마는 1번 마스터윈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편선상 가장 앞서 있는데 게이트까지 1번 게이트를 잘 받았습니다. 바로 코너로 접어드는 1800m의 특성상 이번 경주 선행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 후에 자기 페이스를 가져갈 경우에 매우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을 하고 이번 경주 바로 그런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브라이트 스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 같은 경우 경합 없는 편성에서 앞선 전개를 했을 때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해내는 말입니다. 이미 1900m까지 그런 전개가 펼쳐졌을 때는 입상을 거두면서 검증을 해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초반 스피드가 1번 마스터윈 다음으로 빠른 말로 판단이 됩니다. 앞선에서 가장 원하는 자리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 캐치나인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2000m 대상 경주는 강편성 속에 또 경합도 매우 치열한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진했는데 하지만 이 말에 형제마인 기쁜 누리 2000m 대상 경주에서 우승할 만큼 혈통상 거리 적성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경합 없는 틈에 앞선에서 자리만 잘 잡아낸다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마 유용망치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미 9월 28일에 2등급 1800m 경주에서 비록 입상은 실패했지만 3착 거두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단지 그때는 전개상의 아쉬움이었을 뿐 충분히 경쟁력만큼은 입상마에 못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선입 후에 충분히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이 거의 확실하고 선행 나서면 굉장히 좋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1번 마스터윈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앞선 버티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번 마스터윈 전개적 우위 동의하고 있는데 캐치나인도 빠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네요. 대상 경주 이후에 대통령배 이후에
뭐 트리플 라인은 한 사이즈 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이 전혀 단 한 마리도 입상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내심 걱정이 되지만 최성진 위원님의 전개적 판단력은 좀 믿고 저희 수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동의하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마 월드 넘버원이에요. 결국에는 마스터윈과 이제 캐치나인의 앞선을 장악해 나갈 거고 나머지 마필들의 선입 흐름에서 역습을 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 넘버원이 뭐 빠른 페이스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취미를 항상 발휘해왔던 전력이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오면 월드 넘버원. 상대만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 못 올라올 못 올려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오면 월드 넘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월드 넘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입상을 할 때 좀 앞선이 싸워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선이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치열한 구도로 흘러갔고 그 와중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입상마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하는 구도는 이렇게 앞선이 경합 후에 추임마가 올라오는 구도라기보단 앞선이 굉장히 유리하게 경합 없이 흘러가는 구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번 월드 넘버원의 추입은 이번 편성은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글쎄요. 1번 마스터인 정우주 기수는 나중에 최성진 위원 보면은 밥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정우주 기수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최성진 위원인데 사실 뭐 기수는 둘째치고 마스터인이라는 말 자체가 1번 게이트에 그리고 선행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말들의 배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캐치나인은 경합권이고요. 브라이트 스타 역시 2, 3선에 딱 붙어서 가야 합니다. 두 마리 모두 앞말이고요. 12번 최강 썬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최강 썬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지 좀 되게 의아한데 외곽으로 밀렸다고 불리할 유형의 말이 아닌 능력마입니다. 이 말은. 직전 경주 57kg의 높은 부담 중량 속에서 되게 힘겨워하면서 신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가뿐해진 부담 중량이고요. 왕년에 점버블레이드라는 말을 머리채로 이겼던 1800m에서 이겼던 경험도 있습니다. 점버블레이드 2등급 승부전에서 바로 입상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죠. 최강 썬더가 why not? 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12번 최강 썬더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예, 최강 썬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상대가 또 강해진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말들이 좀 지금 편성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코스에서 굉장히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까지를 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에서 최외곽 게이트인 12번 최강 썬더가 또 이 말이 사실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언급드린 말보다 초반에 자리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결국엔 중간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전개를 해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경합 없는 구도로 흘러갈 경우에 과연 직선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대통령배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번 편성의 1번 게이트 강공선의 역전 1번 마스터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할 충분한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도전권들 여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한두 언급 안 하신 말이 있어요. 2번 당찬질주입니다.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싸워왔던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직전에는 코어블레이드, 직전에는 파샤. 물론 파샤는 직전 1등급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여튼 빠른고 강한 전력의 선행마 틈바구니에서 한번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 직전에는 파샤 보내놓고 외선에서 적극적인 선입 레이스 펼치며 중거리 그리고 1800m 거리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게이트 단 쪽이고 2번 당찬질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당찬질주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상을 거둘 때의 모습, 특히 1800m의 모습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9월 14일과 10월 12일, 9월 14일보다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경주 흐름이 매우 느렸습니다. 3등급 치고 1800m에서 이 정도로 느린 흐름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느린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버티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가 과연 2등급 경주인데 그 정도로까지 경주 흐름이 과연 느리게 흘러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따라서 끝까지 버텨낼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일반 편성 왔죠. 1번
마스터 윈을 중심으로 공략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여러 대의 마필들이 당일 전광판에 많이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역시 뭐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정확하게 파악 이후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판수 최강의 면모로 찾아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또한 빠른 흐름의 막판까지 이 근성을 발휘할 말이 어떤 말일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행마군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6번 위닝 최근에 연달아 1200m 그리고 직전에 장거리에서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출마로 연마필에게 방해를 받고 주춤거렸죠. 그래서 이제 미러 2선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장거리 1800m는 막판에 걸음이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고만고만한 전력의 선행마들이 포진한 구도 속에 선입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겠고 인코스든 아웃코스든요. 거리도 대폭 내렸고 6번 위닝인이 최근에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6번 위닝인 중심권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여기에 5번 한월 공주가 역시 뭐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직전에 1400m 거리 하이페이스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당시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초반 힘 소진이 있었던 듯 막판에 한 발 부족 3차기였는데 이번에는 거리 내린 1200m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5번 한월 공주를 말씀드리고요. 외곽의 12번 킹짱이 이세마 때부터 상당히 부각을 받았던 말이고 작년도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에서는 4차까지 했던 말이죠. 올 시즌에도 코리안 더비 3관마 경주 모두 참가를 했고요. 이후에 7월 29일 날 일반 편성에서는 장거리까지 섭렵을 한 말입니다. 입상을 했죠. 이후에 좌전, 구절, 염좌 등으로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 상황에서 최근에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1600m 거리 다소 이제 선입 인코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페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10조반에 출전하는데 그동안 사양 관리 잘 돼 있고 오랜만에 단거리 출전합니다. 상태감이 매우 올라와 있고 단거리 출전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기에 12번 킹짱 최근에 인기 대비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여기 9번 뷰티풀 액트가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착지 불량이 있었고 늦발을 해버렸죠. 내측 갇혀가지고 모래 맞고 완전히 경주를 망쳐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 9번 뷰티풀 액트 선행 1승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선입권 가장 끈끈한 전력이 기대되는 6번 위닝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6번 위닝인이 상대적으로 전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리와 상대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하기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뷰티풀 액트 직전 경주 약간 착지도 안 좋았고 상대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정말 몰고 나서고 싶었는데 흐름 밀리고 나서는 거의 마필 자체도 조금 좀 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 정상적인 발주라면 높게 평가해야겠죠.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만 커라지오가 이제는 모래도 어느 정도 잘 맞고 있고 따라가는 힘 안배가 되고 있어서 코스 2점 살려볼 수 있다 평가하고 있고 2번만 호크킹은 좀 질문 드려볼게요. 1600m에 도전을 해서 능력 부진 처분 31마신 받고 나서 공백 2번 만에 입상했습니다. 그때도 워낙에 이제 이 마필의 고개가 높고 이제 발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발주 받았을 때 능력은 상당히 좀 탁월하잖아요. 직전 경주 출전 제외된 이유도 이제 출발 자세 불량 때문에 좀 그랬던 모습인데 이상 자체는 크게 없어요.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준다면 호크킹은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판단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달에 이제 거세를 단행하고 마필이 충분히 좋아졌는데 진입 불량 그리고 직전에도 출발 때는 요동으로 인해서 인마 전도가 됐죠. 그래서 뛰어보지도 못했고 다리 외상도 발견됐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합니다. 항상 이제 발주 부분에 있어서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고 이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인 부분 아무래도 또한 승급 전에 상대 강해진 부분까지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한 번쯤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행 경합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민병철 위원의 그 추천 마번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말들이 다들 선두권에 나서야 하는 말들이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어차피 선행말들끼리의 경합이라고 한다면 아예 외곽이든가 아싸리 인코스던가 12번 킹짱 아예 외곽이어도 크게 무리가 없죠. 이미 1800m까지 선행 1순위 도전을 해본 전력이기 때문에 외곽을 감고 올라오는데 힘소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에서 다져진 근성과 끈기라고 한다면 그 지구력이면 본인의 스피드 그대로 외곽 감고 올라설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코스에서는 이번 호크킹의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6번 위닝도 선입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8번 대호명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호명가 같은 경우도 물론 눈치는 볼 겁니다. 순발력 근데 밀리는 말이 아니에요. 선행 마음먹으면 나설 수 있고요. 감고 올라오는 전개 가능하고요. 추임력 충분합니다. 희한하게 자꾸 승급전만 되면 1800m를 내보내려고 해서 왜 이러나 했는데 결국 1800m 적응 못하고 거리를 줄였습니다. 8번 대호명가 단거리 스피드는 여기서 밀릴 전력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죠. 단거리에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1600m 거리를 9월 달에 이제 선행 1순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왜 이렇게 장거리만 출전시킬까? 단거리가 유리해 보이는데 이번에 경주 거리가 줄었고 스피드도 있고 선입권에서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도전 전력이기 때문에 저도 뭐 8번 대호명가는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뷰티풀 액트의 앞선 버티기, 킹짱, 그 다음에 하늘공주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언급이 없으신 거는 좀 의외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커라지오입니다. 이 말이 예전엔 선행 도주성 전개로 성적을 거둬온 말인데 승급 후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완전히 선출평 전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고 10월 26일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는 초반에 어느 정도 스타트 발주 후에 이성재 기수가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시도하다가 너무 조절을 잘못해서 완전히 뒤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최후미에서 몇 마신 뒤에서 따라가는 좀 약간 굉장히 좀 보기 드문 현상을 연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막판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상적인 전개 후에 추임력이라면 이번 편성 충분히 앞선 경합 후에 빈틈이 생길 거라고 판단합니다. 1번 커라지오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21경주가 선두 선입권의 전력이 강합니다. 선두권이 몰락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데 과연 1번 커라지오가 그 빠른 흐름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또한 내측에 갇혀있는 부분을 외측으로 빼내서 타이밍을 잡는 거하고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11경주 마지막 경주의 편성은 앞선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1번 커라지오는 차후에 흐름이 좀 느리고 좀 늘어난 거리에서 가능한 말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금요일 마지막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선입 가장 끈끈한 전력이 기대되는 6번 위닝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덧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경마는 이번 주 시행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 경마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교차적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혹한기 이제 휴양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휴양 전 경마, 그 휴식 전의 경마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말 마지막 편성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마방마다 그런 이해관계도 이제 월말의 마지막 또한 휴식기 전의 마지막 경마에 상당히 또 여러 이 복병 전략 혹은 여러 가지 부분이 경마 착승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복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린 해당 경주의 이 복병 전략들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또한 감안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